네, 오후장을 녹여줄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보는 시간이죠. 이 시간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보내셨죠? 네, 감사합니다. 잘 보냈습니다. 네, 이번 주 FOMC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국내 증시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어떤 모멘텀이 있고 어떤 포인트로 전략을 챙겨봐야 하는지 달달한 포인트를 통해서 확인하고 오시죠. 자, 오늘의 달달한 포인트, 중국까지 가세한 유가 상승입니다. 8월에 중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세로 나오면서 들끓는 국제 유가 상승에 기름을 부어 넣었죠. 중국의 경제 지표 호조는 좋아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네, 전일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공급 부족 현상으로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국제 유가에 중국까지 가세하고 나서는 모습입니다. 지난 주말에 발표된 중국의 산업 생산이 전년 대비해서 4.5%, 그리고 소매 판매가 전년 대비 4.6%, 이렇게 모두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으로 계속해서 상방 압력을 받아온 국제 유가는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서부 텍사스유가 배럴당 91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유가의 상승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부추겼고요. 국채 금리는 장중 내내 상승을 하면서 10년물 채권 금리가 다시 4.3%를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들 보시면요, 혼조세를 나타냈는데요. 미국의 수출입 물가가 각각 전월 대비 1.3%, 0.5%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집계한 미국의 노동통계청은 이 모든 것이 유가 상승 때문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67.6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습니다. 미시간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 보시면 3.1%로 나타나면서 전달 대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미시간대 조사 책임자는요, 이번에 발표된 데이터에 대해서 소비 심리가 지난 2달간 본질적으로 큰 변동은 없고, 또 이런 기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보시면요, 1.9로 나타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를 했고요. 그리고 신규 주문이나 출하량 고용과 같은 이러한 미래 산업 여건 지수가 개선되면서 현재 뉴욕의 제조업이 다시 살아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자본 지출, 즉 캐펙스 투자는 소폭 하락하면서 현재 상태가 좋을 뿐이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음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시장은 내만의 날로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지표들이 혼조세를 나타낸 가운데 국제 유가나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기술주에 대해서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로이터 통신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TSMC가 ASML을 포함한 공급사들의 장비 납품 연기를 요청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반도체 업종을 비롯한 기술주 전체가 조정을 받으면서 미국 3대 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금일 국내 지수는 양시장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나타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시장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만이 외롭게 매수에 가담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TSMC발 반도체 수요 둔화 우려로 반도체 업종이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2차 전지로 분류되는 포스코 그룹주들과 또 에코프로 그룹주 그리고 일부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지수를 방어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반도체 업종의 전반적인 조정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하게 포착이 되고 있고요. 또 하이퍼글로벌 엑스 발표 이후에 네이버에서 6일 연속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테마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사우디에서 사우디 한국산업단지 프로젝트가 사우디 산업개발 펀드를 통해서 한국 중소기업들의 산단 내 공장 설립과 또 설비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사우디 관련주들 섹터를 가리지 않고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대장주를 보신다라면 미코 바이오메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현상에 성공한 모습이고요. 그 뒤를 따라서 모아 데이터 그리고 상한가를 터치를 했죠. 그리고
머큐리, 그리고 큐로 홀딩스, 금양 그린파와 같은 사우디와 관련해서 이슈가 부각되었던 종목들이 세부 섹터를 가리지 않고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외 스타링크가 SK텔레콤을 파트너사로 선정을 하고 또 4분기 국내 상용화 서비스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러면서 SK텔레콤이 2대 주주로 있는 엔텔스가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그리고 특별히 부각된 이슈는 없지만 교육 관련 섹터에서는 유엔젤과 애니능률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철강 관련주를 보신다라면 포스코 스틸리온이 오늘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력 설비 관련주인 서전 기전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보안 관련 섹터에서는 본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렸던 모니터랩이 바닥을 탈출하면서 좋은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 또 의료기기 관련주에서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일 사우디 관련주들을 제외하고는 강력한 테마 형성에는 실패하는 모습이다라고 테마 동향 정리해드리겠고요.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본방송을 통해서 꼬여있는 수급이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나거나 또는 테마 시장이라도 거래 대금을 동반해서 다시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단기 트레이딩이라 하더라도 비중을 좀 축소하고 시장을 보수적으로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시장 수급 상황은 여전히 좋지 못한 상황이고요. 테마 동향은 조금 살아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거래 대금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단기 변동성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들다고 느끼실 수 있는 장이 현재 2주째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장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듯이 항상 나쁠 수만도 없습니다. 겨울이 있어야 봄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고요.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죠. 시장 수급 상황과 테마 시장에 다시 봄바람이 불기까지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주시면서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도 위원님 곁에서 잘 대응해보면서 봄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오후장에는 어떤 섹터를 공략해볼까요? 달달한 공략 섹터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공략 섹터는 우주항공 관련주입니다. 오늘이죠. 정부에서 우리나라만의 독자 저궤도 위성통신망 확보에 나서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판 스타링크가 나올까 하는 기대감이 불어오고 있는데요. 어떤 추가적인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네, 전 세계 1위 위성통신 사업자인 스타링크가 한국 진출을 위한 파트너로 국내 1위 이동통신 사업자인 SK텔레콤을 선택하면서 올해 4분기 한국 서비스 상용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SK텔레콤은 전용 안테나와 같은 단말 설치부터 전국 영업망을 통한 마케팅과 같은 스타링크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판매를 위한 전방위적인 협력을 제공할 예정인데요. 그 외 스타링크는 KT의 위성 전문 자회사인 KTSAT와도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주항공 관련주는 9월 말 우주항공청 특별법안 처리 일정과 또 4분기 스타링크 국내 서비스 그리고 원웹 국내 서비스 개시와 같은 일정이 임박해 있는 상황이죠. 또한 미국의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우주항공 분야 예산을 증액한다든가 러시아와 북한의 우주항공 기술 협력과 같은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패권 경쟁이 지속됨에 따라서 점차 시장의 관심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기업들 중에 스타링크 관련주로 실질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기업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밝혀지지는 않고 있지만 스타링크의 국내 진출은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우주항공 관련주들에 대해서 다시금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이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로봇 섹터와 더불어서 이번 정부가 진심인 섹터 중 하나가 바로 우주항공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주항공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이 다시 한번 필요한 시점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주항공 관련해서 모멘텀이 쏟아지고 있네요. 이 힘을 받아갈 만한 전략 있을까요? 네, 종목은 AP 위성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종목은 AP 위성 같은 경우에는요, 인공위성이나 관련 부품, 위성통신 단말기와 같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나 제조를 하는 기업이죠. 다양한 위성 제작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입니다. 동사는 정부가 우주개발 투자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투자함에 따라서 향후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정부는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KPS 개발 프로젝트에
2022년부터 2035년까지 3조 7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위성에 대한 투자 증가 그리고 또 동사의 또 수주 증가로 이어지면서 성장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동종목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그 AP 위성 같은 경우에 제가 차트를 보시면 앞에서 이미 추천을 드리고 크게 수익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추천드린 다음 날 앞에서 목표가를 돌파하면서 빠른 수익을 챙겨드리고요. 단기간에 50%가 넘는 수익을 챙겨드렸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좋은 자리와 또 좋은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자, 항상 많이 상승 탄력이 좋았던 종목들은 다시 상승할 때도 상승 탄력이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AP 위성 이제 시장에서 충분히 부각받을 수 있는 자리에 왔고 이슈도 있는 만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차 목표가 19,000원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는 하단에 1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AP 위성 받아보겠습니다. 지난번에 50% 넘게 수익을 챙겨주셨는데 다시 한번 매수 자리를 주시네요. 목표가 19,000원까지 바라보면서 또 단기적인 슈팅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달달한 ASC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이 종목 보겠습니다. 머큐리 추천 당일날 오후에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던 종목이죠. 여전히 목표가 라인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 재매수 관점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쭉쭉 바라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동종목 보시면요. 정보통신 장비 전문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아무도 5G 관련주, 와이파이 관련주에 관심이 없을 때 제가 본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님께 말씀을 드렸고 추천드린 당일날 5G 관련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테마들이 5G 관련 주식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듯 빠르게 테마를 선점한다라는 것은 한 발 앞서 선점한다라는 것은 바로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이슈를 살펴보시면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유무선 통신망을 구축하는 이러한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동종목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매집이 끝난 종목들은 새로운 뉴스, 새로운 이슈를 내보내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하고 있죠. 머큐리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이후에 이틀 조정을 거치고 다시 오늘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최고점 기준으로 본다라면 25%를 상승을 했는데요. 눌림을 준다 하더라도 크게 조정 구간이 나오지 않는 만큼 추세적인 상방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지라인을 보신다라면 이 자리입니다. 8,300원 라인을 체크를 하시면서 이 지지라인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재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빠른 상승 다시 한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머큐리 당일날 그 목표가 달성에 성공하면서 큰 수익 챙기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지라인 8,300원 기대하면서 앞으로 추가 반등 더욱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볼게요. 이 종목도 뉴스가 나오기 전에 미리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모니터랩 보겠습니다. 5거래일 만에 목표가 달성에 성공을 했고 지금 보니까 10,000원을 뚫고 올라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동종목은 이미 목표가를 돌파했고요. 그리고 조정 구간을 거친 다음에 다시 한번 시세를 주는 종목이죠. 국내 웹 방화벽 점유율 1위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윤정부에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강화 정책을 펼치면서 그에 따른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는 미 상무부 부장관의 방한 이슈가 있죠. 사이버 보안 무역 사절단과 함께 방한 소식이 나오면서 보안주들 다시 한번 시세를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니터랩은 방송에서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시세를 시작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목표가 다시 한번 돌파를 하면서 수익을 주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 10,000원짜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상승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미 상무부 부장관 방한 이슈가 20일부터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 방한 이슈에 맞춰서 다시 한번 시세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수익 줄 때 챙겨가고 눌림에서 재매수 관점 적극적인 매매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모니터랩 일정 모멘텀이 있는 만큼 10,000원짜리 이탈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위원님과 함께한 이 시간 오늘도 정말 달달했습니다. 위원님 내일 이 시간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